안녕하세요. 차트 분석과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지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스탠다드 차트에서 나온 굉장히 인상적인 리포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려 보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 XRP가 2028년까지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시장 사용성과 흐름을 근거로 한 분석 내용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왔고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바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어떤 곳인가? 일단 이 이야기를 한 주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스탠다드 차타드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입니다. 현재 전 세계 59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이고요. 특히 국경 간 결제, 무역 금융, 외환 쪽에 강합니다. 그래서 XRP처럼 글로벌 결제를 다루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뢰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XRP가 이더리움을 넘는다고 하는데 리포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XRP는 비트코인, 아발란체와 함께 승자이고 이더리움은 패자다. 그리고 2028년 말까지 XRP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를 4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사용 기반의 차이입니다. XRP는 국경 간 송금, 통화 교환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그리고 평균 수수료는 0.0002달러인 반면에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가스비가 수십 달러까지도 튀죠. 게다가 리플은 전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과 실제 파트너십을 맺고 현장에서 송금 테스트까지 하고 있어요. 그만큼 XRP는 실제로 쓰이는 토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 중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흐름이 계속돼서 앞으로 4년 동안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XRP도 이런 흐름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더리움은 여전히 확장성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더리움은 포인트 오브 세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가스비와 트랜잭션 속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레이어 2에 의존하고 있고요. 반면 XRP는 기본 네트워크 자체가 안정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결제에 대한 실사용에서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죠. 바로 기관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인데 리플은 최근에 12.5억 달러를 들여서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인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송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관 투자자들이 XRP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직접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SEC와의 소송도 사실상 정리가 된 것이고 XRP ETF 승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핵심 인물 제프 캔드릭입니다. 단순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실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하는 리더급 인물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분석이죠. 자, 그런데 캔드릭이 강조한 건 단순히 미래 전망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XRP는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물론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 보이지만 트럼프의 대선 제도전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에 2달 만에 XRP 가격이 무려 6배나 상승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굵직한 기대감 3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오랜 시간 발목을 잡아왔던 SEC와의 소송 문제. 시장에서는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돌기 시작했었고 그건 곧 이제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죠.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가 가격에 먼저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XRP도 비트코인처럼 ETF 상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있죠. 트럼프는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본인도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친밀감을 보여줬어요. 재당선 시에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XRP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6배 상승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제도 리스크 해소, 기관 진입 가능성, 정책 변화 기대감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SEC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관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제가 리플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이게 단순 기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리플이 직접 그 판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앞부분에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란듯이 리플이 한 가지 굵직한 인수를 단행했는데 바로 12억 5천만 달러의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새로운 회사를 샀다 정도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XRP 생태계로 들어오는 길을 리플이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히든로드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히든로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손 투자자들, 예를 들어
헤지펀드, 연기금, 대형자산 운용사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런 큰 기관들은 그냥 거래소 가서 클릭 몇 번으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신용 제공, 대량 거래 주문 처리, 위험 관리, 유동성 연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걸 도와주는 파트너가 프라임 브로커, 즉 히든로드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한 건 앞으로 기관들이 XRP를 사고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금융 인프라를 직접 만들겠다고 암묵적으로 선언한 셈이죠. 이제 XRP는 단순히 해외 송금에 쓰이는 토큰이 아닙니다. 기관급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준비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ETF만큼이나 중요한 흐름입니다. ETF가 규제 통과형 입장권이라면 히든로드 인수는 기관 손님을 앉힐 수 있는 VIP 테이블을 깔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리플이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인프라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건 분명 강력한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캔디릭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ETF 기대감, SEC 소송 해소,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변화,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만 보고 XRP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반만 이해했다는 거죠. 진짜 핵심은 뭐냐? XRP 자체의 구조, 그리고 XRPL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XRP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로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USDT나 USDC를 떠올리죠. 근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난 2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시장에서 XRPL 네트워크는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금융 거래, 예를 들면 외환 송금, 해외 결제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역할, 이걸 XRP가 이미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 화폐 1:1 담보 기반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XRP는 중앙 발행 기간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직접 송금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구조 자체가 더 유연하고 확장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캔디릭은 단순히 시장 기대감이나 정치적 호재가 아니라 XRP의 처리량 자체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바로 이걸 짚어준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 수요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 두 흐름이 겹쳐지면서 XRP는 점점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XRP는 단순히 정치나 소송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 코인이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이라는 실제 수요 중심의 구조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전형 디지털 자산이에요.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인프라는 준비됐고 네트워크 구조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사용량과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는 XRP가 2028년에는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본 거고, 이건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XRP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흐름들 계속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뉴스가 넘치지만 어떤 게 진짜 중요한 흐름인지 제대로 짚어주는 영상은 많지 않죠. 저는 여러분이 시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늘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